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73회 토픽 시험이 있었죠? 오늘은 73회 토픽 2 시험을 친 친구가 쓰기 문제를 가르쳐 줬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정답을 써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73회 토픽 시험을 쳤어요? 예, 이번에 뭐 다른 나라에서는 안 친 곳도 있고 한데 한국에서는 시험을 쳤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듣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문제를 기억해서 어, 선생님에게 알려줬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1번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는 문제지요. 자, 기역과 니은에 각각 5점씩 해서 51번에 10점이 되는 문제입니다. 51번 문제는 언어 교환합니다 라는 제목이 있고요. 작성자 마이클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실제 문제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으로 이 그림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성자 마이클 해서 아마 제목이 있고 제목 언어 교환합니다. 작성자 마이클 해서 인터넷 게시판 같은 그런 그 그림이 나와 있었을 거예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외국인 유학생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주대학교에서 6개월 전부터 한국어를 기억. 그런데 한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인과 연습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에 한번 한국인에게 영어를 니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이 51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했죠? 먼저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전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뒤 문장을 읽으면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야 하는데요. 단어를 먼저 찾고 문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씁니다입니다. 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맞춰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 글은 왜 썼을까요? 마이클이라는 외국인 유학생이 이 글을 왜 썼을까요? 그렇죠. 언어 교환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언어 교환은 뭐예요? 두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들이지 않고 나는 내 모국어를 가르치고 그 사람 모국어를 나는 배우고 이렇게 해서 언어를 교환하는 건데 지금 이 친구는 영어가 모국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 이렇게 language exchange 언어 교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글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에 어떤 내용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외국인 유학생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주대학교에서 6개월 전부터 한국어를 자, 여기에 일단 한국어를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사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한국어를 배우다 또 공부하다 괜찮고요. 또 뭐 괜찮을까요? 어, 뭐 연습하다 여기에 있는 단어니까 꼭 사실은 배우다나 공부하다가 제일 좋지만 연습하다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6개월 전부터라고 했으니까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해서 문법은 뭐뭐 있다가 좋겠죠. 그쵸? 예,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씁니다. 연결을 하면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6개월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는 연습하다는 사실 조금 이상하지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연습하고 있습니다. 배우다 공부하다가 제일 좋고요, 여러분. 다른 단어 또 뭐가 괜찮을까요? 선생님은 배우다나 공부하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단어는 뭐가 좋을까요? 6개월 전부터 한국어를 음,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괜찮은데 만약에 뭐 더 쓴다면 한국어를 어학당에서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에 에서가 있으니까 에서는 안 써도 괜찮고요. 한국어를 전공하다도 괜찮겠네요. 네, 전공하고 있습니다.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인과 연습하고 싶습니다. 라고 연습하고 싶습니다까지 했으니까 앞뒤로 뭐 배우다, 공부하다, 전공하다, 연습하다 요 정도 괜찮습니다. 연습하다 보다는 여러분 배우다, 공부하다, 전공하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정답입니다. 요 단어하고 문법 씁니다. 연결을 하면은요, 여러분 5점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세 개가 제일 정답으로 깨끗한 것 같아요. 예, 깔끔하게 정답 받을 수 있는 5점 받을 수 있는 답안입니다. 자, 그럼 니은 한번 볼게요. 저는 전에 한번 한국인에게 영어를 띠리리리링 서로 여기에 단어 있어요. 가르치고 배우면서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여기에 가르치다 라는 동사를 정확하게 줬으니까 영어를 가르치다 동사 찾고요. 네. 그 다음에 전에 한 번에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죠. 경험을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문법 쓰죠? 적이 있다 문법 쓰죠. 예. 또 경험할 때 보다 문법도 씁니다. 경험을 할 때 문법은 가르치다, 적이 있다, 보다 문법 좋고요. 마지막으로 언제나 마찬가지로 씁니다, 비읍니다. 이렇게 정답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가르치다 말고 여러분 뭐 다른 거 있어요? 서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치다 말고 영어를 뭐 알려주다? 이런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주다를 더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쓰는 문법 주다를 써도 돼요. 이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일단 주다 없이 정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쳐 본 아니네요. 잠시만요. 치우기. 네. 한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겠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아어주다 없이 쓴다고 해놓고 선생님이 아어주다 넣어버렸네요. 자, 아어주다 없이 만들면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요거 괜찮죠? 그 다음에 아어보다를 넣어볼까요? 가르쳐 봤습니다. 여기 과거로 들어가야 돼요. 왜? 은적이 있다는 이 문법 자체에 과거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보다는 현재이기 때문에 가르쳐 봤습니다. 가르쳐 보았습니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알려주다 하면은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려줘 봤습니다는 조금 어색하지만 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가르쳐 봤습니다. 정도로